드디어 잡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85입니다. 몇 주간 재어보았는데 진짜로 공복 혈당이 85 이하로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화 혈색소가 5.5입니다. 5.5라고 하는 것은 완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당뇨를 극복한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신 박 사장님의 당뇨 극복 스토리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당뇨 판정을 받은 박 사장님은 오늘도 근처 초등학교에서 맨발 걷기를 합니다. 당시 공복 혈당이 200, 얼떨 때는 250 이상이 나왔답니다. 정말로 리얼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발가락을 잘라야 하나, 혹여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등등 온갖 요망스러운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로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박 사장님은 당뇨에 대해 철저히 공부를 하고 올바른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명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의 공복 혈당 수치는 80으로 완전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당뇨 진단은 박 사장님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당뇨 진단은 그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탄산음료를 좋아했지만 이상하게 탄산음료가 더 땡기고 물도 평소보다 더 땡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몸무게가 평생 70g으로 일정했는데 갑자기 살이 빠져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이것저것 검사를 한 결과 당뇨 판정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당뇨가 단순한 건강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당뇨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습니다. 평소 좋아했던 콜라, 커피, 국수, 라면, 빵, 초콜릿 같은 것을 완전히 끊어야 했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뇨 진단을 처음 받았던 2020년 봄 결과를 받아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계속되는 갈증과 빈번한 소변, 갑작스런 체중 감량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몸을 너무 막 굴리고 너무 막 썼다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명분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산 결과가 당뇨라니 허탈하기도 했고 한편 내 몸에 대해 너무 미안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욱 두려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당뇨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셨던 기억이 생생했기에 본인 또한 그 길을 걷게 될까봐 매우 무서웠다고 합니다. 당뇨를 앓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느낀 변화는 갈증과 식욕의 급격한 증가는 물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껴지는 극심한 피로감은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당뇨 환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지만 처음 겪는 이러한 변화들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박 사장님은 당뇨병을 이겨내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 그리고 명상도 철저히 실천했다고 합니다. 당뇨에 무슨 명상? 그런데 명상이 당뇨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 사장님은 먼저 당뇨밥으로 탄수화물의 흡수를 최대한 늦추고 채소와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식단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매일 새벽 맨발 걷기를 꾸준히 실천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선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는 맨발 걷기 운동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며 체내의 당을 소모하고 이를 통해 혈당 수치를 조절했습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의 명상 시간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고 심신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명상은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개선하는 훌륭한 방법이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자율신경계 조절, 혈당 관리, 정서적 안정, 수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여 열심히 하였습니다. 당뇨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직업 특성상 거래처 관계자들과 잦은 음주였다고 합니다.
영업 특성상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는 필수적인 업무의 연속이었습니다. 접대 자리에서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 빈번했는데 술은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절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식이요법과 운동 그리고 명상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술자리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고 한 번씩 무너지면 혈당은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한 번 발병한 당뇨는 쉽게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조금의 관리 덕분인지 다른 합병증은 발병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혈당 수치는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혈당 스파이크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약을 복용하면 너무 쉽게 잡히고 약을 계속 먹자니 부작용이 뒤따르고 어찌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는 평생 약을 먹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나이 50대 중반인데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약에 대한 부작용이 신경 쓰였습니다. 이때부터 부작용이 없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여 지인들은 물론 당뇨에 관한 책 등 많은 것을 찾아보게 되었고 우연히 유튜브에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가 당뇨에 비타민C와 바나나 잎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바나나 잎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팡, 네이버 같은 오픈마켓에 비타민C와 그리고 바나나 잎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하여 후기가 좋은 제품으로 섭취했지만 일주일 정도 섭취한 결과 혈당은 잡히는데 본디 속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속이 매우 쓰였습니다. 계속 섭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친구의 지인으로부터 당뇨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제품은 뉴트리라이트 글리코다운이라고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오는 제품은 천연 원료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먹다가 효능이 없다면 반품을 해도 된다고 하니 썩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부탁하여 섭취한 결과 속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비타민C와 함께 한 달 섭취한 결과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글리코다운은 공복 30분 전에 하루 한 번 섭취하였고 비타민C는 2알씩 하루 2-3번을 섭취하며 늘 하던 대로 맨발 걷기, 식이요법, 명상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재 공복 혈당 수치는 85 이하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식후 혈당도 130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뇨인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요? 이제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당뇨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절제입니다. 당뇨는 단기간에 결코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선택이 결국 건강을 좌우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나 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하여 마음껏 드셨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음식의 절제입니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힘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니만큼 철저한 절제로 당뇨를 이겨내 봅시다. 마지막으로 박 사장님은 조언합니다. 당뇨를 먼저 알았던 사람으로서 지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뇨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젊을 때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30대, 40대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관리를 소홀히 하면 50대, 60대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약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약은 급 처방을 해서 즉시에 쓰는 것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하루의 노력이 쌓여야만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